얼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이다. 한 푼 두 푼 따지는 게 동맹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돈 안 내고 무임승차했다고 야단을 하시니 따질 건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오시니까. 일단 금액으로 얘기한다면 뭐 한 14억. 네. 우리 전문가가 미국 전문가보다 더 많이 불러주시는. 금액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디 동환림님입니다.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상한선을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분 모두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최재성 의원님, 얼마로 보십니까? 저는 뭐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원체 지금 뭐라 그럴까요? 과거에는 없었던 상황 아니에요? 무려 5배를 소위 말해서 먼저 이렇게 질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를 산정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이런 것보다 이 액수만 가지고 소위 말해서 협상하는 방식이 있고 협상의 조항 또 지난번 협상의 조문들을 지렛대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협상의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요. 얼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여쭤본다면 저는 여당 의원이고요. 네. 사실은 뭐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그랬지만 당정 간에도 사실은 이 타결 직전까지는 이 불문율처럼 돼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고 국방위원인 제가 얼마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요. 그 액수를 놓고 딜을 하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겁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액수를 얘기하는 거는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당 의원이시고 또 국방위원회 계시니까 여기서 액수를 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패를 보여주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저는 뭐 제가 이제 얼마가 적정선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미국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뭐 NYT, 뉴욕 타임즈나 이렇게 보도에 인터뷰한 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불을 얘기는 했지만 그건 협상의 기술 측면이 강할 것이고 아마 10억 불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현재 한 10억 불 정도 되는 네. 거에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이제 오실 거라고 보고. 근데 저는 이게 동맹이라는 게 사실 가치의 동맹이고 가치를 존중하는 거지 이게 뭐 돈 한 푼 두 푼 따지는 게 동맹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돈 안 내고 무임승차했다고 야단을 하시니 따질 건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오시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은 얼마 드는지 솔직하게 내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국가 예산으로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모든 돈을 국회에서 예산과 결산을 철저히 합니다. 얼마에 뭘 썼고 얼마를 허투루 썼나 제대로 썼나. 근데 이거는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어요. 그냥 총액입니다. 세부 항목도 있지도 않은 이런 뭉텅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얼마 드는지를 내놓고 그래서 그 안에서 미국이 전담해야 될 비용은 얼마, 한국이 전담해야 될 비용은 얼마, 서로 나눠내야 될 비용 분담해야 될 건 얼마.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한 한미동맹의 틀을 재정립해서 어디까지 내야 될지를 서로 합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세세한 심사해가지고 저는 내는 게 네네. 맞다. 그것만 돼도 많이 올려줄 수 있죠. 네. 그것만 돼도. 네, 정치적인 압박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 예. 고성렬 박사님의 친범철 박사님. 예, 저는 지금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정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본처럼. 총액형인데 네. 소액형으로 바꾸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이제 그 토지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본 정부가 대신 내주는 대신에 그걸 이제 그 방위비에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통상 얘기할 때 일본은 방위 주둔비 한 70%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는 50%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일본식으로 산정하면은 한 70%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20억 달러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통 한 10억 달러 부담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 14억 달러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산정 방식을 바꿔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좀 동결하거나 아니면 네. 물가 인상분 정도로 해서 하고 저는 이제 이번에도 그 드와트 대표가 박차고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1년 현재 방식을 1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과의 방위 협상과 연계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방식도 좋고요. 일단 금액으로 얘기한다면 뭐 한 14억. 네. 근데 그 산정 방식 바꾼 상태에서 산정 방식을 바꾼 사실상 이제 후에. 동결하는 형태로 네. 해서 물가 인상분 정도만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가 미국 전문가보다 더 많이 불러주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약간 4억 정도는 이제 실제로 내고 있는 거를 이제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네, 신범철 뭐 박사님. 금액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뭐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미국 입장을 전혀 무시하다가는 한미 간의 갈등으로 갈 수 있는 건 또 피해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인상을 해주되 일본식으로 총액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썼어요. 저는 1조 5천억을 이야기한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가 기존의 입장만 이야기할 경우에는 한미 간의 마찰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조성렬 박사님 아까 이야기한 한국도 한 70% 가까이 분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일본하고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 배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또 약간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럼 미국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번에는 일본만큼 내겠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뭐 한 20% 하면은 조금 더해져서 1조 4천억, 5천억 정도 될 거예요. 대신에 그것을 1년으로 딱 맺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이야기하는 스탠다드 기준으로 해서 다시 협상을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찰도 겪지 않고 나름대로 기여분을 충분히 내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14억 달러가 뭐 1조 5천억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하시네. 비슷한데 아무튼 그 정도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계속 약간 과한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연내 타결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그러면 노딜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들 전망을 하시는지. 10차 SMA 할 때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노딜로 갈 수 있는 길을 협정 조항에 열어놓긴 했잖아요. 서로 합의하에 이제 타결이 안 됐을 경우에 합의하면 올해 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긴 하지만 문제는 합의를 해줄 건가 미국이 올해 거를 그대로 하는 거를 저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설사 합의를 해서 이렇게 올해 거를 내년으로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추후에 일종의 소급 비슷하게 그동안 안 냈던 거를 또 청구서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트럼프는 당장 내년에 재선 특히 봄에 있는 여러 가지 컨벤션에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나오는 협상의 성과가 일본에도 영향을 주고 나토에도 영향을 주고 국내 자기 예선 여론 이제 재선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 급박한 걸 생각하면 우리가 노딜을 협상 레버리지로 협상의 카드로 쓸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나의 어떤 협상 카드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